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묵수다의 친절한 세이씨입니다. 벌써 6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5월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또 아빠 한 분을 모셨는데요.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의 저자, 대치동 아빠라는 별명으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민구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북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또 맞아요.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네. 또 방송에도 초청을 드릴 수 있게 된 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딸과 함께 책을 쓴 멋진 아빠라고 저를 보통 소개를 합니다. 제가 특별한 건 없는데 그 딸과 함께 책을 쓴 아빠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함께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라는 책을 쓰고 최근 이제 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딸과 함께 네. 썼다는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최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가 3회 때 또 네네. 아버님을 한 분 모시고 했었어요. 네네, 그땐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표 딸바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딸들을 위해서 또 책을 쓰신 건데 딸들의 항의가 되게 많았대요. 네. 그래서 아빠 왜 내 얘기를 함부로 써? 뭐 이러면서 내 사진 예쁜 것만 골랐어? 뭐 이러면서 사진에 편집도 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네. 따님과 책을 같이 쓰실 정도면 정말 유대관계라든지 친분관계가 되게 긴밀한 아빠와의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책에도 일반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제가 딸한테 해줬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교감을 할 수 있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아빠와 딸의 그 관계를 좀 정서적인 유대관계 만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책을 그 많은 엄마들이 읽고 나서 네. 그 아빠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빠들이 예.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들이, 원하는 게 아빠들이, 많아지는구나.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항의 아닌 항의를 들었는데 그쵸. 어쨌든 세상에 많은 아빠들이 뭐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합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좋은 예. 아빠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가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남편은 아니래 이러면서 또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제가 그 간단하게 질문도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작가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시던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네노라는 IT 쪽의 대기업에 그 25년을 근무를 했어요. 장기 근무 예. 하셨네요. 작년까지 근무를 했죠. 그래서 작년 1월에 네. 2013년 1월이죠. 1월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5월에 책을 출간을 했고, 와. 책을 출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좀 바뀌었죠. 제 책을 쓰고 2의 나서. 인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계기가 인생이. 돼가지고, 네네. 네,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현재 청소년 쪽 관련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정확하게 지금 청소년들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서 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부모님들이 네. 특히 엄마들이 뒤에 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세요. 궁금한 것들. 그쵸.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은 도움을 좀 줬던 경우들이 있었죠. 상담해 네, 주시면서. 그렇죠.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작가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가 작가는 되고 싶은데 얘한테 구체적인 꿈을 주려면 방법을 보게 알려주고. 하려면은 작가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몇 차례 해줬어요. 직접 작가를 만나게 하고 매칭해 주시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쪽으로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누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트워킹의 개념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네.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되게 놀랬던 거는 저자님이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저한테 접근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알고 보니까 저자님이신 걸 알게 된 네. 거죠. 그리고 또 책을 보니까
딱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또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직업과 현재 직업에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이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신지. 아무래도 직장에 있을 때는 네. 직장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다른 부분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네, 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쵸. 사실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있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일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의 좀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네, 그렇죠. 딱 중반기에 들어서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꿈을 또 갖고 나가시는 모습이 또 지금의 따님에게도 네. 영향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책에 이제 세부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엄마보다 딱 10배 큰 아빠 효과라고 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보통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엄마가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강력한 주장을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 네.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엄마의 역할을 빼놓고 아빠의 역할을 논한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엄마 역할 위에 더 아빠의 역할이 추가됐을 때 아이들한테 진짜 긍정적인 역할을 더 플러스 효과를 될 수 준다라는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 아빠들만이 가진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엄마하고는 다른. 그래서 아빠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들을 훈육을 한다든지 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논리적으로 보통 이게 따지는 그런 습성을 보통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면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예. 너무 공감하는 건 엄마들은 사실 감정적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되게 많이 표출하고 네, 또 맞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더 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조금 더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지 않게끔 네.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자녀들도 엄마가 더 가깝다고 느끼긴 네. 하지만 또 너무 감정적일 때 상처를 더 크게 받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아빠들하고 이제 그렇게 관계가 가까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이제 그런 학습에 또 강점을 보인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 그 엄마들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냥 이해하고 공감을 주관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공감적으로. 네. 근데 아빠들은 또 그렇지를 못해요. 네, 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서 객관적으로 따지고 너가 잘못한 예, 거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빠들이 보통 아이들하고 네. 이 대화를 하는데 소통을 하는 데서 좀 문제점도 생겨요. 뭐 공감을 안 해주니까 또 상처가 그렇죠.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아이들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맞아, 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쵸. 또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부모 교육에서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또 엄마들이 그 일관성의 법칙을 되게 많이 어기고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죠. 감정적으로 하기가. 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도 또 금세 기분이 또 달라지시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자녀된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아빠가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관성을 지켜주시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네.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아빠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대치동 출신이 아니시라고. 네네. 네,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지방에 원래 그 살다가 네, 어디 지역? 네, 전주에 살았습니다. 아, 전주. 네. 2008년도에 네, 이사를 오게 됐어요. 2008년도. 네, 이사를 오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직장 발령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아, 그 온 그때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왔어요. 제가 아, 따로? 처음에 4월 달에 원래 저 혼자만 올라왔어요. 네네네. 혼자만 지내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어요. 밑에 외로우셔서. 내려가서 네. 이사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아이가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말. 그래서 집안이 이제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그쵸. 있었는데 이제 딸아이랑이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때 따님이 올라오게 이미 됐죠. 그러면 그 대치동 아빠라는 별명이 있기 전부터 네. 딸과 이렇게 관계가 좋으셨나 봐요. 예, 중학교 딸 많이 때부터 좋아하고. 아무튼 딸하고는 관계가 그래도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근데 같아요. 오히려 다른 아빠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는 왜 딸들이 뭐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막 아빠랑 같이 놀러도 가고 예. 손잡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다가 딱 사춘기가 시작되는 딱 중학교 때부터는 멀어지거든요. 예, 맞아요. 어떻게 그 반대로 되실 수 예, 있었는지. 저는 뭐 어릴 때도 지금도 예, 뽀뽀도 호응도 하고 해주시고. 그렇게 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치동을 그래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네네. 어려움이 사실 정말 많았어요. 그러셨을 것 보통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일단 뭐 자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럼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래서 네. 어떻게 시킬 건가 자녀 교육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대치동 엄마들에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쵸.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적응을 또 나름대로 찾아보시는 해본 거죠. 거예요. 네.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제 나름대로 그때 세웠던 게 네. 대치동 엄마들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끌어가는 움직이지만, 이제 엄마 주도형 네. 교육을 하는데 네. 나는 그런 걸 못하니 아이가 앞장서서 아이 주도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뒤에서 계속 잘 서포트할 가르쳐 수 주고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역할을 말하자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게 할수 만들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게 됐던 거고 그래서 책을 이제 쓰고 나서 원고를 제가 이제 주변에 네. 제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고를 주변에다 돌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쪽에 사시는 작가인 분이 네. 대치동 빅파더라는 사실은 이제 제목을 주셨어요. 그쵸, 여기 애칭으로 예, 쓰고 예.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교육한 게 네. 오히려 대치동 엄마들보다 더 훨씬 나았던 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별명이 제 또 별명이, 생기시게 된 그런 거군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빅파더라는 그 별명에 어울릴 만한 좀 딸과의 에피소드나 그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네. 뭐 하나 정도는 예.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빅파더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네. 좀 약간은 빅파더 하니까 뭐 위압감도 느껴질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쵸, 좀 약간 있잖아요. 예. 뭔가 마피아스러운 예, 그런 게 있죠. 마초스러운 예. 것도 약간 있고. 근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듯 빅파더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당신한테 네.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신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빅파더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 뭐 키도 작고 그래서 뭐 몸도 뭐 왜소하고 이러니까 저 오히려 그게 어떤 반전의 의미를 갖지 않느냐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빅파더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고 이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 아빠의 공감할 수 모습이라는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한 가지 에피소드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네네.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애들하고 이제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몇 가지가 하는 소통의 방법들이 있는데 산책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산책.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양재천변이 앞에 있는데 산책을 다니죠. 근데 어느 날에는 갔더니 그 토끼풀이 이렇게 많이 펴 있는 그런 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이제 토끼풀 반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 따님분에게. 네, 딸하고 엄마 같이 네, 같이. 여자들은 질투가 심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딸이 이번에 책에 그 아빠가 해준 최고의 선물 아, 클로버 반지. 꽂아놨더라고요. 예. 와. 말하자면 빅파더하고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쵸. 그 사실은 키워드와는 어울리지 예, 않는 감성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더 크게 딸을 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들하고 딸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네. 딸들한테는 한 번쯤은 기억할 수 시도해볼 있는.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걸까요? 아, 보통 다른 이렇게 방법을 되는군요. 하셨을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왜 안 이러지? 또는 우리 남편은 왜 안 이러시지? 이렇게 되는 그런 아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공공의 적이네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저를 또 이렇게 따라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에 공감하시는 아버지들이. 예 아빠들도 계시고 그런 아빠들을 붐업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전국의 빅파더의 예 물결을 그래서 좀. 제가 대치동 빅파더라고 굳이 한 이유가 네. 다른 데에도 다 빅파더를 써먹어야 되기 아, 때문에 뭐 송파구 예, 빅파더 그렇죠. 막 이런 네네. 식으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광명에도 빅파더가 꼭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딸과의 그 기억 중에 뭐 딸이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애교스러운 5시간 가출. 네.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혼을 내겠죠. 네. 다른 부모님들은. 근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보통 아이들이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오래 기억에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또 그런 기억을 말하자면 지워줄 수 있는 것 또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대응했을 긍정적인 때. 예, 그런 네. 것들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딸아이가 그 초등학교 제 5학년 때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엄마하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싸워서. 그래서 예, 집을 나갔답니다. 뭐 집을 나가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디 가겠어요. 집 주변에 맴도는 거죠. 놀이터에서 이렇게 흙 끓고 있고. 엄마가 찾으러 오는 그랬겠죠. 거 피해서 다녔던 거죠. 네네. 아빠 이제 그때는 아마 전화가 안 됐을 때니까 그쵸. 아빠 이제 퇴근 무렵 기다렸다가 이제 네. 아빠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딸하고 어쨌든 좀 싸워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싸웠나 그런 얘기를 아빠가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유에 마찬가지고요. 불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일단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풀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용히 그냥 꼭 가서 한 5분간 안아주는 거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잘 눈물 때,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님이. 잘 때도 이제 잘 자라고 제가 이제 뽀뽀도 해주고 이러면서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싸웠나 그런 기억은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보니까. 안아줬던 그런 기억들을 네네네. 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엄마한테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많이 맞았는데 뭐 그때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혼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마가 때리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근데 저희는 엄마가 이렇게 막 무작위에 체벌을 안 하시고 딱 정해놓고 엉덩이 때리거나 네. 이러시는 분이셨거든요. 손바닥을 때리거나. 그럼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얘 엉덩이가 괜찮나 엉덩이도 한번 이렇게 까보시고 엉덩이 보시고는 약도 발라주시고 이랬는데 자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쵸. 보통 그럴 때. 근데 네.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더라고요. 그럼요. 엄마가 나를 때리시고 체벌을 하셨지만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기억들이 진짜 남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잎클로버도 그렇고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안아주신 기억들도 딸한테는 진짜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엄마 아빠를 떠올리는 되게 좋은 기억 중에 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내기와 혼내기에 대한 구분을 책 속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애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엄마들이 구분하고 아빠들이 구분해야 되는지 좀 기준을 정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화내기하고 혼내기는 사실은 그 부모 입장에서 네. 화를 내는 혼을 내는 부모 입장에 그분이 정서 조절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컨트롤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본인에 대한 컨트롤을 본인이 네. 어떤 흥분을 하면 그거 이제 그쵸, 화내기가 화내기가 되는 되죠. 거죠. 근데 혼을 낸다는 건 자기 이성을 찾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혼을 내는 그런 것들을 네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정서 조절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하고 갈등 관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쵸. 예, 부모가 정서 조절 한 상태에서 하면 아이를 설득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좀 이해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 컨트롤하는 좀 뭔가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딱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네네. 사실은 이런 감정을 왜 생겨나냐면 이 중간에 생각이라는 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끼어들기 그렇거든요. 때문에.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 순간적이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항상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쌓는 게 필요하지 네.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쉬운 말 같으면서도 사실 좀 어려운 네, 부분인 어려워요. 것 근데 같아요. 어려운데 그걸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 훈련 감사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있어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감사일기 쓰는 것도 많이 네네, 추천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종교를 떠나서도. 예. 그래서 그 생각하는 자체도 긍정적으로 뭔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예. 되면 정말 생각하는 그 포인트마다 내가 그래도 이건 감사해야 되는 일이야 하면서 네. 한번 이렇게 화를 다스릴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아들도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예. 아드님이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제가 책을 쓰면서 책을 나중에 쓰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처음 쓴 책이잖아요. 네. 초보 작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아, 아들이 그래서 없는 사이. 예, 딸하고 둘만 이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섭섭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던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그쵸. 하죠. 그럼 다음 버전은 또 네. 딸에 대한 얘기 말고 이제 네. 아들과 아빠의 네. 관계에 대한 얘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제가 뭐 그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딸하고 책을 썼다는 걸로 일단 네. 당신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 했으니까 그럼요. 다음에는 아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쵸. 아내와. 아내하고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족 모두가 이제 작가가 되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이 사실 내심 엄청 섭섭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딸과 아들 둘 다 가지셨는데 네. 주변에서 부러워하시죠? 그렇죠. 예. 다 이제 한쪽만 갖고 있으니까 요새는 또 딸이 귀하긴 하지만 네. 예, 또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과 아들의 교육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감정 표현도 좀 다를 것 예. 같고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게 또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아들 교육에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딸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감성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다는 의미고 네.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과는 달리 애들 활동적이잖아요. 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아빠들하고 아이들하고 좀 몸을 부딪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일을 못 해봤는데 네.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네. 그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우와. 같이 이제 제 다녀온 멤버였는데 거예요? 같이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 다녀온 이후로 너무 좋아졌다라고 사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해봤는데 네. 내가 정말 꼭 다시 해보고 싶은. 저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버킷리스트에도 들어가셨군요. 사실 그거는 네. 못 해봤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네네. 얘한테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그래서 같이는 못 갔고 혼자 네. 이제 다녀오게끔 했어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길을 갔다 그냥, 오라고 아들이 또 한번 코스를 더 또 갔다 오게 된 정해주시고 거죠. 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자들이 사실 목욕탕 가서 친해지고 찜질방 가서 친해지고 또 이제 운동하면서 네. 친해지고 또 그 운동하면서 스포츠 정신도 네. 또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요새는 또 캠핑 같은 것도 많이 네. 하잖아요. 아들과 같이 뭐 바베큐 파티도 한번 네. 가고 이제 딸이랑 아내분은 좀 이렇게 쉬시게 하시고 저녁도 네. 좀 준비해 보시고 이런 정말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들을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부모도 꿈을 갖자.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엄마 아빠에게 꿈을 묻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난 이유는 이제 꿈이 사라지게 되는 게 뭔가 일반화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니까 부모가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보고 아이도 커나간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건 뭐 이야기를 할 때 꿈이 네. 있는 부모가 이제 아이의 꿈을 키운다라는 그런 네네네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럼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의 꿈이 없다 보니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보고 말하자면 듣고 배우는 게 별로 없는 없다는 거예요. 느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네. 뭐 제 꿈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어떤 꿈이 있다는 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나는 무슨 꿈을 꿀까, 무슨 꿈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아이의 꿈을 네. 키워주는 방법이 부모가 꿈을 갖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구나. 싶어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꿈이 이제 지금은 이제 주부를 하고 계시죠. 네네. 근데 저한테 꿈을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엄마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라고도 되게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여행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그런 여행기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가 그렇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좀 이뤄주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간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의 꿈이 있다는 자체가 되게 부모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나에겐 그냥 언제나 희생적이고 나에게만 이렇게 뭔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 꿈이 있으시고 했다는 걸 알고 되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뭔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자녀들 저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실 때도 네. 진짜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하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좀 더 효자효녀가 네. 되지 않을까. 제가 뭐 딸하고 책을 쓰면서 딸 어렸을 때 꿈인 네. 작가의 꿈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엄마의 못 이룬 꿈을 엄마하고 같이 책을 쓰시는 것도 또 그쵸.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싶네요. 네,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쓰게 된다면 주인공 이름은 꼭 엄마 이름. 네,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빠 교육을 하시면서 좀 한계나 문제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아빠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아빠가 교육에 참여한다는 게 네, 어려운 건 맞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죠. 좀 바쁘죠, 예, 일단 아빠들이. 바빠요. 예, 네. 바빠 저녁에 뭐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도 별로 네. 없고 뭐 이게 아빠들의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모든 아빠들이 하루에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정작 틈이 없어요. 부딪히면은 또 네. 아이들이 일단 이제 거부를 해요. 맞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그런 떨어져 관계가 있었기 안 돼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은 너는 좋은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근무 시간도 일찍 끝나고 할 수 짧게 있었을 끝나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제가 애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보통 자기 전 평일날은 아침. 예, 9시 뭐 10시 정도에 보통 만나죠. 밤 10시. 예, 밤 10시. 왜냐면 그쵸. 밤 10시라는 학원 시간이 다녀오고 학원 뭐 끝나는 하고.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데리러 가서 그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침 보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꼭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핑계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 평소 때 아이들하고만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요리라는 걸 상당히 제가 좋아를 해서 네. 요리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요리를 아이들에게, 통한 또 교육도 비전이라고 하셨던 교육이나 것 같아요. 소통 이런 것들을 네네네. 했었고 그다음에 학원에 이제 그 끝나고 데리러 가는 그래서 10분 15분 데리러 오면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하는 대화.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중학생만 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자기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이 따로 있으시다면. 공감 능력. 네. 예. 공감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되는데 네. 공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결여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심지어 하죠. 네, 근데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봐도.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사실은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느낄 정도만 된다 그러면 노력하면 된다. 근데 노력하는 그 기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네.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듣는 알아듣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일단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관찰을 하고 그쵸.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네. 그 이면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어떤 그 말에서 비판이나 이런 걸 하기 이전에 네. 일단은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쵸. 반감 없이 그렇죠. 들을 수 공감을 있는. 하고 네네. 공감에 따른 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으면 요새 카카오톡을 네네. 또 학생들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어머니와 함께 카카오톡을 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아, 예. 근데 어머니가 원래 문자도 잘 못 쓰시는 분인데 언제부턴가 카카오톡을 알려드리니까 네.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쵸. 또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랑 소통을 하시는데 딸이랑의 그런 대화가 너무 재밌는데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쵸. 아빠도 근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가끔은 부모님이 귀엽다라고 네.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 단어 표현이 좀 네, 다르긴 무슨 하지만 말씀인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뭔가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네.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밥 먹었냐 네.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셔도 네. 학생들은 우리 아빠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면서 네, 네. 약간 신세대 아빠라고도 생각해주고 좀 얘기도 같이 하고 좀 공감도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 한번 생각해보고요. 소통의 방법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죠.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돈 10,000원 줘봤자 네. 아무런 요즘에는 느낌이 없죠. 맞아요. 사실은. 돈 그런데 같지도 네, 않죠. 그냥 뭐 그렇죠.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없어지고. 근데 그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네네. 들어서 아이스크림 만약에 10,000원 선물해주고.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네. 짧게 밑에다가 학교 끝나고 오면서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이렇게 네. 남겨주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느끼는 부분이 많겠죠. 네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스마트해진 시대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보다는 전공이라는 네네. 얘기를 또 하셨는데 따님이 학교 선택하시는 와중에 또 어떤 그 기로가 있었는지. 네. 네. 저는 그 아이들 진로 관련해 가지고 제 원칙을 한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 그렇지만 네. 다만 그 일이 너하고 네 가족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어떤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 2가지만 사실은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결정하는 있도록.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학교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네. 그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진로를 선택해야만이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평생 평생을 하는 해야 되는 게 건데 공부죠. 맞아요. 평생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거. 싶은 일에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치동 아빠니까 네. 대치동에서 살아남는 법 이것도 엄마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대치동 하면 일단은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도 당연히 하실 그럼요. 거예요. 네. 대치동의 좋은 점 일단은 따져보면 네. 학원이 많아요. 아, 좋은 학원이 많다. 학원이 많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네. 수준에 따른 학원이 많다는 의미예요. 아.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애가 갈 수 있는 단계별로. 학원이 있고 네네네. 못하는 애가 갈 수 있는 학원이 많다는 아. 거예요. 이게 단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에 맞는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점 그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또 엄마들이 너무 또 이렇게 억세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너무 네네, 높으니까. 너무 높으셔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사실 또 스트레스도 있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런 그쵸, 생각들이 부모 주도형으로 움직일 수 그렇다는 있게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지방에 계신 어머님들이 좀 안심해도 될 것은 제가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주에서 방식이, 살아남으셨죠? 그런데 그 방식이 대치동 엄마하고는 다른 달랐던, 방식이었잖아요. 네, 정보력 싸움이 예,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정말 아이들을 존중하고 네.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네. 모든 선택을 아이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은 조금 더디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탄력받아서 네, 잘할 쭉쭉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잘할 합니다. 수 있는.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어쨌든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자분들께 이 책을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저자로 또 따님이 책의 절반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따님이 채워준 그 절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네. 그런 얘기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책의 제목이 이제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저 책이 뭐 공부 잘하는 뭐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딸하고 아빠하고 소통에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 치고 공부를 즐겁게 하지 않는 아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그런 있겠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진로지도나 이런 것들이 하지 확실하게.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어떻게 보면 교감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꿈에 관심도 대한 많고. 관심을 가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네, 네, 그런 네.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책의 상당 부분은 어쨌든 아빠와 딸의 그 소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딸 같은 경우는 그런 아빠의 영향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자면 임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어울러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터득한 공부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생존 이야기를 비법도 나와 써놨죠. 있겠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런 책이 사실은 흔하지는 않죠. 그럼요. 그 부모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네. 딸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남자 그 여자 같은 느낌의 그런가?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네. 아마 부모님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괜찮은 그런 네.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네네. 또 지금 올해 딱 읽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날 때 또 항상 네.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 또 청취자분들한테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해드리곤 하거든요. 네. 또 저자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지은 그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라는 책을 네. 페이스북이나 제 후기를 남겨주신 방송을 보고 후기를 네. 남겨주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 팟캐스트 아이블로그 그다음에 팟빵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N방송 댓글과 더불어서 뭐 페이지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자님의 책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여쭤보면서 마무리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딸하고 저하고의 이야기지만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더 좋은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참 좋은 어쨌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되게 따뜻해지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가서 저희 아빠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올해 이제 가정의 달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께 저희 인사 같이 드리면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북수다의 친절한 세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엔 북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천엔 북스다 채널, 친절한 세희씨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평생 직장이 없어진 불안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노하우를 배우다. 도서출판 하나의 책, 김대중 저자의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힘, 소셜 브랜딩. 잡초 같은 인생에도 소중한 무엇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비와 함께 여행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낸 동화. 도서출판 매직하우스, 김세준의 내 이름이 뭐예요. 본 방송은 디자이너 맞춤 수제화 앤마이, 여성 인터넷 신문사 쉬즈 라이프, 창조적인 주얼리 기업 도쿄앰펄 안동점, 촬영 장비의 메카 한은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러브앤땡스에서 함께합니다.